사는 곳,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미션이 있어요. 누군가가 발자취를 보면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기를 해보자고요. 저는요, 어렸을 때 금융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이 작으니까 또 열심히 불려서 집 사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쇠가 빠지게 모아서 2014년에 1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1억이라는 거는 제가 취직하고 1년에 2,500만 원씩 4년을 모았고요. 근데 이걸 또 주식하고 뭐 프리 IPO니 나중에는 이희진, VIK 이런 데 찾아갔어요. 왜? 되게 큰 수익률 20% 30% 막 준다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봤던 모든 투자들은 다 사기였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돈을 날리고 깨달았어요. 하필이면 모든 고액 수익률은 사기일 확률이 거의 99.9%다. 또 제가 열심히 현금 모았잖아요. 시장을 보고 조금 더 작은 것부터 안 돼요.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리스크에 노출돼요. 유혹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량자산에 한 방 갔었어야 됐어요. 무서워서 못 갔던 거. 이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렇게 날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사실은 2014년 4년차 때부터 저는 부동산의 공부를 시작했는데 경매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뭔가 2억, 3억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서웠어요. 2024년에 그렇게 모았던 1억과 또 2017년도 때, 2015년도에 1억 7천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이렇게 주식가, 이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런 데다가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날렸죠.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24년에 1억, 25년에 1억 7천이었으면요. 조금만 모았으면 여기 보세요. 반포자이 매매 9억 6천, 전세 8억 살 수 있었어. 도곡넥스 8억 매매, 전세 6억 7천 살 수 있었어. 잠실헬스 매매 7억 5천, 전세 6억 6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용기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뭔가 내가 실제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내가 엄청난 기회를 날렸구나. 그리고 열심히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서울에 드디어 송파구에 2016년 2년이 걸렸어요. 이때 실투자 금액은 다시 모았던 그 돈 1억 3천으로 월세와 에어비앤비를 시작했고 또 이후로 돈이 없잖아요. 1년을 또 놀다가 2018년도 때는 이런 데가 거의 수원시, 남양주시, 고양시 한 2천, 1000, 여기는 5천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2천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주택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다주택은 뭘로 사냐면요. 제가 첫 집 저거 송파구, 말은 송파구지만 되게 좋은 집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매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내가 아니면 얘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결국은 2016년 때 집을 사지 않았으면 2018년 때 다주택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모으는 돈보다 전세금으로 회수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집으로 집의 자산 가격이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뭔가 사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자산은 돈을 막 모아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집만 어떻게든 우량자산으로 샀으면 그 다음엔 자산이 또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해보고 쭉 살 수 있게 됐어요. 2019년부터 20년 됐든 맨날 공부하고 어떻게든 뭔가 돈이 될 것 같은 건 다 기록을 하고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복기를 했어요. 매수하면 꼭 후회가 되더라고요. 집을 본 날 매수하지 않는다. 뭐 언제든 더 살 수 있다. 급하지 말자. 매도도 호가 내리지 않고 보러 올 때, 그러니까 바로 호가를 6억에 하는데 5억 8천에 팔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보러 올 때 그때 내고 해준다. 그리고 무조건 신축만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갭 투자할 때 마인드, 뭐 지역 선택 다 나만의 복귀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되잖아요. 2021년도 땐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고르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매수하는 거야. 나중에 결국 손절을 했죠. 왜? 돈이라는 게 제가 2013년 14년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 때 집을 샀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돈을 막 벌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되게 운이 좋아서 요 유동성이 많았던 시기에 투자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22년도 때 깨달았어요.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 집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막 서울에 내가 되게 가고 싶었던 뭐 잠실 이런 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미친 듯이 팔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매일매일 팔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손절을 한 3억 정도를 보면서
어떻게든 현금 8억을 가져갔어. 왜냐? 내 돈은요, 빠르게, 그리고 될 때까지 미련 없이. 내가 마이너스 3억이라면 타인의 마이너스 6억을 잡아야 되니까. 항상 파티가 벌어질 때 정리한다. 요때, 요때 팔았는데, 요때 더 오르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후에 더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명사수는요, 이미 판 거에는 미련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8억을 모았을 때 저는 바로 잠시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돈이 막 날아가고 갑자기 막 매물을 걷어. 그래서 이거 처음에 뭐 그러니까 강남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잠실 가고, 이것도 안 되니까 헬리오시티 가고,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흑석 가고 이러는데 사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되고 매일 임장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밀리다 못해서 강북을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멘토님이 그랬어. 야, 너 1, 2억을 왜 좀 못 만드냐? 8억도 이미 영끌이에요 라고 했을 때 말하더라고. 야, 1억이라는 게 되게 큰데 있잖아. 1억을 너가 더 빌리면 한 달에 40만 원 더 내는 거야. 한 달에 40 되게 크지. 근데 그게 1년에 12개월이니까 480이야. 1년에 500이면 10년이면 5천이야. 그러니까 10년에 5천. 지금 1년에 5천 차이가 너 3년 안에 3억 이상 차이 나게 만들 수 있어. 1년 더 끌어. 1억 어차피 다 팔고 끈 거면 1억 더 끌어. 라고 하더라고요. 더 빌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많이 바꾸겠더라고요. 다시 뒤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강남에 입주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개포로. 역시 진짜 임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임장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 가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안 나오고 네이버 매물 뒤져봤자 안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스터디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역시 현장에 가서 혼자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실로 이사 온 날도 짐 안 풀고 바로 강남으로 개포로 임장을 갔어요. 또 이런 과정을 그냥 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기록을 하니까 알아서 주변이 찾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갑자기 제 주변이 이제 압구정 미성아파트 살게 되는 선배가 생겼고, 강남 도곡렉스 43평, 용산 파크자이 47평, 압구정 한양아파트 48평, 반포 원베일리 51평, 신반포 메이플자이 34평.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만났는데 막 농담으로 그랬어요. 언니들, 오빠들, 우리 자산 모으니까 1,000억이네? 막 이렇게. 요즘 1,000억, 1,000만 원 이런 거 유행하는데, 장난을 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바꿔나가면, 내 동료와 내 주변과 내가 사는 곳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강남 오기 전까지, 잠실로 다시 실거주로 옮기기 전까지 두려웠어요. 그냥 너무 무리해서 실거주 옮기면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너무 비용이 많아서 무리다, 이게 오히려 더 돈을 깔고 하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제 주변에 실제로 강남과 잠실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고 나서 고민합시다.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후회 한 가지는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나는 어쩌면 진짜로 와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경험이요. 처음에는 양치기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만 구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1, 2, 3번만 계속 반복한다. 이것도 문제야. 4번으로 넘어와야 돼요. 인간은 어차피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여기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성공의 경험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왜? 실패는 실수하는데 안 할 것 같잖아요. 다른 형태로 비슷한 실수를 또 반복해요. 근데 성공을 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또 성공해요. 나의 성공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했던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강의라는 것을 또 하게 되고, 이 강의라는 거 하게 될까지 스승님이 결과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5천만 원 신용대출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14년도 때 처음으로 무서워서 경매학원을 시작했던 제가 10년 차가 됐고, 막 전국을 넓히다가 이제는 또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15채를 3억을 손져보면서 6채 남기고 이렇게 강남 신축 아파트, 현재는 잠실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국으로 넓혔던 과정들, 등기를 많이 쳤던 과정들,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해봤던 과정들이 지금 제가 전국 15채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사고 팔고 하면서 굴리던 거를 6채만 남기게 만들었고 상당히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사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국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9번의 기술을 강의를 하면서 300명 중에 62명이 샀어요. 그 중에 생애 최초가 26명인데 지방에서 저는 앞으로는 수도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4명을 옮겼고 갈아타기가 23명이 했고 다주택자로 13명이 됐어요. 멈추지 않아요. 올해도 24년에 5명이 매수를 했어요. 결과로 말을 해야 되니까 20대가 서울숲 리버뷰 자이를 사게 만들고 또 산성역 포레스티아 2명이 같이 샀어요. 물론 다른 단지, 다른 동호수예요. 그 다음에 30대 또 한 분이 더샵 둔촌포레 강동구 9호선 가면 지금의 종점인 중앙보훈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청약으로 드디어 갖고 또 30대 분이 이제 안양에 한 분이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더 옮길 때가 됐다 해서 검단 신도시 에듀타운 그 전에 이렇게 20대들이 샀던 것들, 30대들이 샀던 것들, 40대들이 샀던 것들 쭉 이어오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피보다 진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태도는 있잖아요. 뭐 투자냐 본업이냐 이걸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둘 다 잘한 사람을 찾아가서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인드랑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20대라면 반드시 모아야 돼요. 꾸준하게. 일단 모으는 것을 기초예요. 모아야 그 다음에 불리고 이후에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치기 한번 해야 돼요. 누구나 성공할 수 없지만요. 꾸준하고 양치기 한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재밌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이때는 다 기록을 남기고 진심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30대 때는 좀 달라져야 돼요. 쓸데없이 그 모았던 돈을 저의 과거처럼 분산시키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주식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막 500만원, 100만원, 뭐 1000만원 주식을요 1억 이하로 해봤자 2천만원 주식 해보세요. 이걸로 2억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2천만원으로 2천만원 만드는다는 건 100%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 2천만원을 가지고 2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 걔가 2천만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그 2천만원, 그러니까 2억짜리 집 아니면 4억짜리 집 6억짜리 집 내가 돈이 되는 한 최대의 집을 사서 그걸로 금융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무조건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여전히 자산이 5억이 안 되고 10배가 안 됐으면 이거 되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복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그럼 발전이 없죠. 그리고 내가 뭔가 모았고 뭔가 잘못되겠는데 손절을 하거나 끊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바꿔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을 부동산 같은 거를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옛날 20대 때는 진심을 다한다면 30대 때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40대는요 다 못해요. 포기할 것을 정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안 늦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반도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육아도 있고 이미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리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무 빨빨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하지만 갈아타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줄이고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조직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럼 부동산을 한 채만 사두고 일단 조직 관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에서는 반짝반짝 잘하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진짜 다행인 게 현명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꾸준하게 끌고 가는 일, 신뢰를 주고받는 힘, 이거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준이라는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사고 끝이 아니에요. 자산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랑 쓰는 루틴 이걸 완전히 바꿀 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자산 목표가 어딘지 그냥 내가 막연하게 강남 살고 싶고 한강뷰 갖고 싶다.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내가 지금 한 달에 연봉이 4천만 원이고, 뭐 6천만 원이고, 1억이고 이랬을 때, 한 달에 나는 200만 원 모을 수 있고, 400만 원 모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연봉 6천을 찍어도 모으는 돈이 달라요. 그때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그거를 관리할 거예요. 이게
내 돈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 내가 열심히 버는 돈을 흐트리지 않고 모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시 강동구에 살 수도 있고 강남구에 살 수도 있고 인천에 살 수도 있고 안산에 살 수도 있고 수원, 성남, 일산 어디에도 살 수 있고 부산에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매수 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살아도 어디가 가장 잘 것인지 잘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부산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냥 부산에서 가장 좋은데 만약에 내가 애를 키운다 그럼 사직동 가서 애를 키우고 내가 만약에 수원에 있어 그러면 영통 광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리뷰를 하고 투자는 강남에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거거든요. 그냥 강의만 하지 않고 강의를 끝나고 4명에서 6명 정도 모아가지고 자산 딱 깐 다음에 서로의 상을 다 깐 다음에 그룹 과외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그냥 그렇지 맞아 부동산 사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연봉이 7천이고 내 배우자는 4천이고 우리 가족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아직은 모을 수 있고 이제 애를 언제 낳을 거예요 했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아파트 요걸 타겟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강의 일정들을 미리미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임장을 가고 임장을 못 가더라도 그 지역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제 3월 31일에 또 저는 또 내년에 이렇게 그때그때 맞게 조준이라는 강의를 운영을 할 거고 그 매번 기수 때마다 뭐 일요일에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 평일에는 매일매일 우리들이 어디에 청약을 넣어야 되고 요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 습관을 어떻게 다지는지를 이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월에 이 영상을 보게 되든 그 기수에 맞는 그 일정에 맞는 커리큘럼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1년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을 매해 가질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들, 내가 만약에 대구에 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청량으로 지금 내 생애 최초로 마련을 할 것인지,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집을 샀고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의 매일매일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성장할지 이거를 정말 꾸준히 하는 힘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인생을 바꾸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3관을 바꿔야 돼요. 시간을 달리 써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는 장소, 공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인간을 바꿔야 돼요. 시간을 달리 쓰기 위해서 내가 최종 목표를 왜 그리고 있는지, 이걸 위해서 10년, 5년, 3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1년, 올해는 뭐 할 것인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루틴화를 할 것인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년을 과소평가하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과대평가할 거예요. 이거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사는 장소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꿈꾸고 나는 정말로 나도 한강뷰 살고 싶어. 그냥 막연하게 오늘 강남이 30억이라더라. 이런 거 보고 돈 많은 사람 되게 많네. 이러지 말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한 거. 그러려면 갈아타 나가는 거. 내가 지금 2억짜리 집에 시작해서 4억짜리, 6억짜리, 8억짜리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게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 바꿀 거예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 또 나보다 한 발짝도 앞서 나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유지한다는 게 이런 게 얼마나 바꾸는지 알게 될 거예요. 부동산은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목적이지만 삶을 바꾸는 근간이 되는 투자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당당하게 꿈꾸고 나중에는 중심지 한강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